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회 파행으로 여러 민생 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국민들의 민생은 물론이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도 불똥이 튀게 생겼습니다.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 광주형 일자리 법안 처리는 물론 현안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 즉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함에 따라 본회의 진행이 중단됐습니다. 본회의가 열리게 되더라도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당의 의사진행 방해가 이어질 예정이어서 광주시와 관련된 법안과 예산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법이라고 불리는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다음 임시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법안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 단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자유한국당은 본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선거법 때문에 이런 지방을 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법안을 여기에다 지방분권을 대폭 강화한 법안들과 AI 선도도시를 꿈꾸고 있는 광주시의 절실한 이른바 데이터 3법도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 운영의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과 세계 수영대회 참여 기업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처리도 본회의에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광주시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인공지능 직접단지 조성 사업비 300억 원 증액 등 국비 사업 2천억 원이 국회에서 반영되길 기대했지만 이 역시 운명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작업 중 사고로 잇따라 목숨을 잃고 난 뒤에 정부는 근무 환경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흐지부지됐고 근무 환경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새벽에 후진하는 청소차에 끼어 숨진 환경미화원. 대낮에 청소차 짐칸에 몸이 끼어 숨진 환경미화원. 2년 전 한 달 사이에 광주에서 잇따라 발생했던 사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화원들에게 격려 편지를 보냈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광주로 내려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정부는 여러분을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후 환경부는 새벽이 아닌 낮에 일하도록 하고 보다 안전한 형태의 청소차 보급을 확대하는 등 환경미화원들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광주시도 근무 환경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근무 환경은 좀 나아졌을까? 현장에 가봤습니다. 아직 동이 트려면 한참 남은 어둑한 새벽. 미화원들이 골목 여기저기를 뛰어다닙니다. 시각은 오전 6시 30분입니다. 아직 어둑한 새벽이지만 환경미화원들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불법이기도 한 청소차 후면 발판에 올라타야 하는 현실은 예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안전을 보강한 청소차로 일부 몇 대만 바뀌었을 뿐이고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나와 일을 해야 하는 새벽 노동도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차량이 이제 이렇게 뒤에서 안 보이니까요. 좀 위험하죠. 차라리 이제 골목길 안에도 들어와야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야간 새벽에 광주시는 새벽에 일하는 데 익숙해진 미화원들이 근무 형태를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이 이제 조기 퇴근 부분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6시부터 4시까지 근무한 시간을 소홀하시다 보니 2년 만에 환경부가 내놓은 대책 역시 강제성이 없고 알맹이가 쏙 빠진 시행규칙이 고작입니다. 제일 핵심적인 거 작업 발판이나 새벽 근무나 그다음 환경미화원에 대한 매연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거기에 건강 문제 가이드라인이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을 담보하겠다던 정부와 지자체의 약속은 흐지부지된 가운데 환경미화원들의 위험한 새벽 노동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머리채 잡고 몸싸움을 벌였던 곡성군 의원들이 오늘 공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싸움의 발단이 된 돈봉투 의혹에 대해선 두 의원 모두 선거와는 무관하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머리채 싸움의 당사자인 김을남 의원과 유남숙 의원을 포함해 곡성군 의원 7명 모두가 본회의장에 나와 고개를 숙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폭력 사태를 벌인 데 대해 군민들에게 사과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저희 곡성군의 차원에서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툼의 발단이 된 돈봉투 의혹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두 의원 모두 의회에서 사과는 했지만 돈봉투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MBC 취재 결과 두 여성 의원은 지난 2014년 5월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사무실에 함께 찾아갔고 당직자 책상에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놓고 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서로 말이 다릅니다. 김을남 의원은 당시 비례대표 후보였던 유남숙 의원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 준 돈이었다며 자신이 두고 온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가 당선이 된 게 저는 2번이고 그때 2014년도 유남숙 의원이 당선된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유남숙 의원님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유남숙 의원은 당시 당직자 책상에 돈봉투가 든 책을 두고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선거와는 무관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뭐 있어요? 우리 당에서 그때 당시에 그냥 화학 차원에서 그냥 식사 한번 하려고 간 거였던 것 뿐이었었고. 돈봉투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불분명한 가운데 경찰과 선관위는 아직까지 수사나 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혀 돈봉투 의혹의 진실은 이대로 묻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마라톤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물 문제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주최 측이 마실 물을 충분히 비치하지 않는 등 미숙한 대회 운영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 1,8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24일 목포에서 열린 김대중 마라톤 대회. 결승선에 비치된 급수대에 물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이 부족하자 주최 측은 뒤늦게 생수통을 급수대에 올려둡니다. 규정에 따라 5km마다 비치된 음수대 역시 물이 턱없이 부족해 참가자들이 황당해합니다. 물은 마라톤 대회의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네네. 물이 부족한 대회는 저도 처음 봤어요. 안전관리도 허술했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영산강 하구뚝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참가자들이 4km 구간을 위험하게 달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다른 도로에서 한 차로만 이렇게 꽃갈만 한 10m, 20m 간격으로 이렇게 나아지 있는 상태에서 어떤 안전요원은 없었어요. 이번 김대중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하프 코스와 10km는 3만 원, 5km 선수들은 15,000원의 참가비를 냈습니다. 지자체 지원금까지 합하면 이번 대회 예산은 1억 원에 달합니다. 목포시가 주최하고 목포시 육상협회가 주관한 규모 있는 대회였지만 출발에서 시상까지 불편함의 연속이었다는 게 참가자들의 반응입니다. 예기치 못했던 돌발 상황으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육상연맹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김대중 마라톤 대회.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미숙한 운영에 참가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고흥 지역은 국내에서 고인돌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잘 보존하고 관리하면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 가치가 클 텐데요. 하지만 고흥군은 그저 돌처럼 방치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 기념물 제159호로 지정된 고흥군 동강면 덕암 지성묘군. 높이 3.8m, 너비 2m 규모의 선돌을 중심으로 고인돌들이 둥그렇게 에워싸듯 물이 지어 있는 형태입니다. 땅속에 돌방을 만들고 작은 받침돌을 세운 뒤 덮개돌을 올린 전형적인 남방식 고인돌로 이 일대에서만 모두 60여 기가 분포해 있습니다. 비파형 동검과 돌검 등 고고학적 가치가 높은 다양한 부장 유물도 출토됐습니다. 고흥 지역은 국내 고인돌 최대 밀집 지역입니다. 관내 196개소에 군집해 있는 이 같은 고인돌은 모두 2,200여 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12개소에 223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고인돌 형식이랄지 출토 유물 이런 것들로 통해서 볼 때 대한민국의 그 고인돌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고 그 가치나 의미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관내 상당수 고인돌들은 아직도 아무런 관리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거성 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고인돌만도 500여 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군 행정 차원에서 체계적인 고인돌 정비 복원 사업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이와 함께 고인돌 탐방 루트 개발, 공원 조성 등 관광 자원화를 통해 공군만의 차별화된 관광 컨텐츠화를 위한 전략도 필요합니다. 세계 거성문화의 밀집 분포지 고흥군.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온전히 지키고 관광사업화로 연결해내기 위한 공군의 더욱 적극적인 문화관광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주 도시철도에서 일시 정전 사고가 발생해 일부 전동차 운행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 24분 도시철도 1호선 마륵 변전소에서 일시 정전 사고가 발생해 운행 중이던 전동차 4대가 10분가량 가다서다를 반복했습니다. 이 사고로 전동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불안감을 느꼈고 승객 6명은 수서행 고속열차를 놓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곧바로 전력을 응급 복구해 전동차 운행을 정상화시켰고 영업이 끝나는 대로 정전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18 당시 계엄군을 향해 실탄을 쏜 혐의로 붙잡힌 시민군이 39년 만에 재심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9부는 내란 실행 혐의로 기소된 59살 장모 씨의 재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의 행위가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 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장 씨는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을 살해할 목적으로 칼빈 소총으로 실탄 2발을 발사했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그해 12월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광주 남구 장애인체육회의 생활체육 지도사 특혜 채용 의혹이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남구는 채용 과정을 감사한 결과 장애인체육회가 구청에 보고 없이 채용을 진행했고 다시 실시한 전형에서도 면접관이 특정 지원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결국 합격했다며 관련자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합격자 2명 가운데 1명만 합격이 취소된 것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말하고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정확하게.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건설사 3곳과 추가로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가운데 일곡공원과 우남산공원, 중앙공원 2지구의 우선협상 대상자와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에 진행된 3개 공원 협약 체결을 포함해 모두 6개 특례사업 대상지 협약 체결이 완료됐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까지 나머지 4개 지구 우선협상 대상자와 사업 협약을 마무리 짓고 내년 6월 공원 일몰제 시한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선대학교가 민영돈 신임 총장을 임명했습니다. 조선대 법인은 오늘 이사회를 열어 민영돈 총장 후보자를 17대 총장으로 임명하고 곧바로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민 총장은 지난달 1일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강동원 전 총장이 법원에 낸 선거 중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2달 가까이 임명이 보류됐습니다. 임명장을 받은 민 총장은 조선대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근 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이 상승하고 있어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호흡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을 분석한 결과 이달 초 중순 4% 이하였던 검출률이 셋째 주와 넷째 주에는 23% 이상으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내려졌는데 보건당국은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윤활유 판매점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여수경찰서와 소방당국은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여수시 율촌면 윤활유 판매점 화재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화재 현장과 주변 지역을 집중 감식했습니다.